사실 한국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불만을 가졌던 요인은 최대 주주의 이익과 투자자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이슈가 지속됐던 것 같고요. 노천에 가려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일치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8월 투자 브리핑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월도 이제 월 말이 거의 다가오고 있고요. 7, 8월 휴가 시즌이 거의 막바지로 이제 도달하고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덥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계속 여러 가지 이슈가 중첩되고 반복되면서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휴가들은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못 갔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팀장님 어떻게 휴가 다녀오셨어요? 전 6월에 다녀왔고요. 일찍 다녀오고 좀 여름에는 남들 쉴 때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휴가 시즌이긴 한데 뭐 금융시장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죠. 금융시장 어땠습니까? 일단 뭐 주식, 네. 국내 주식은 뭐 국내 주식은 현재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수익률 보면 굉장히 좋은 편인 거는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5, 6월 달에 급격하게 지수가 올라왔던 것에 비하면 7, 8월 달에는 굉장히 좀 보합권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상법 개정 이은 뭐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변화들이 이제 대통령 신규 취임과 더불어서 그쯤에 좀 많이 시장에서 기대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약간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둔화되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이게 당초에 정부에서 이제 주장을 했던 코스피 5천 지수에 도달하기까지 이제 좀 일종의 진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둔화 국면이 뭐 아주 장기로 이어질 걸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올해 하반기 때는 뭐 이 정도에서 지수 흐름이 좀 이어지는 가운데 제가 너무 결론부터 들어가나요? 그 가운데 조금 주괄식으로 하시죠. 네, 섹터 단의 좀 움직임들이 좀 과하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뭐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5,000피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올해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도도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한국 주식이 최근에 이제 랠리를 했던 요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비즈니스 모델들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는 그림이 가장 좋은데 사실 올해 코스피 상승 대부분을 설명하는 요인들은 그런 이익 증가가 아니라 이제 멀티플의 상승에 굉장히 거의 한 90% 이상을 의존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기업이 이익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한 20-30%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쉽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근데 멀티플이 지금 이제 PE 멀티플이 한 10배인데 이게 15배까지 갈 겁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은 뭐 이게 좀 말씀하신 대로 국내 특히 증시에 있어서는 투자자들의 어떤 정권 쪽 기대감이 조금 이제 소강 국면에 들면서 주가 자체는 좀 정체된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 쭉 보면은 사실은 국내 요인보다 해외 요인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했었거든요. 뉴스가 쉴 날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센티멘트가 많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었지만 분명히 근데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없었다라는 게 사실 뭐 뒤에서 말씀하시겠지만 관세 관련된 거는 되게 소문은 되게 컸지만 실제로 보니까 까보니까 별 타격이 없네? 라는 뭐 지금 아직은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사실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트럼프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말로 해가지고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그런 형국도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글로벌로 말씀하셨으니까 또 짚을 부분이 전쟁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뭐 남자들은 다 좋아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전쟁을 왜 좋아하죠? 네. 갑자기 저만 네. 이제 뭐 이스라엘 이슈도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제 또 항상 저희가 뭐 우려하고 있는 국면도 있지만 발생하지 않은 뭐 그런 중국 관련된 이슈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면들에서 이제 센티멘트가 많이 흔들리는 부분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장기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뭐 올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가정은
금융시장의 자본주의의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은 자본주의는 부에 집중이다. 부에 집중이고 이것은 돈이 많은 국가로 흘러 들어간다. 그리고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가 지금 주식시장이다. 라는 점에서 글로벌 주식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물론 이런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발생합니다. 트럼프라든지 아니면은 전쟁이라든지 변동성이 있을 때 잘 헤쳐나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사고 그러면 조금 더 위험을 테이킹한 거에 대해서 보상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은 특히 최근에 보면은 행정부, 트럼프 정부와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간의 경기라든지 금리 정책에 대한 견해차가 이렇게 노골적이고 이렇게 원초적으로 드러났던 때가 과거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을 조금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견해라기보다는 사실 혼란은 항상 있죠. 혼란이 있지만 사실 혼란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좀 더 중요하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봐서 이제 3년 뒤, 5년 뒤에 미국이 어떻게 돼 있을까를 보는 게 좀 더 주식 관점에서는 중요하고 금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금리를 내릴까 올릴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은 단기 쪽에 프라이싱이 되어 있지만 좀 더 장기 금리를 보면서 예를 들면은 이제 2년 금리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10년과 30년 미국의 미래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위험에 대한 보상이 점점 커지는 시장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변동성이 큰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험 보상이 커지고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권이 매력이 떨어지냐? 채권을 찾는 사람들은 위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리스크 테이킹을 회피하면서 높은 금리를 받고 싶은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크레딧 스프레드가 이렇게 낮게 유지되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은 수익자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고요. 주식 쪽에서는 리스크 오늘 계속 하면서 이제 좀 더 위험할 때 좀 더 사가지고 안 떨어지게 지수가 버티게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 채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고금리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금리가 높은 걸 헌팅하면서 이제 일드 헌팅에 따라 가지고 IG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축소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게 돈을 풀어서인 것 같습니다. 최근 M2랑 M3 증가하는 거 보시면은 뭐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 운용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좌절스러운 말씀을 강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국내 증시는 이 신정부 들어서의 기대감이 약간 정체기에 들면서 뭐 이렇게 주가 역시 좀 이렇게 박스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은 다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5,000p 뭐 5만 p를 향해서 나간다라면은 정책적으로 또는 뭐 어떤 그 규정상에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될 뭐 그런 사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장의 관심이 요즘 몰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한국 시장에서 가장 이제 투자자들이 불만을 가졌던 요인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그 투자한 기업의 최대 주주의 이익과 투자자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슈가 아주 오랫동안 이제 지속됐던 것 같고요. 최대 주주가 뭐 향후의 승계라든지 아니면 상속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뭐 시장에서 오래 뿌리 내린 그런 일종의 믿음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뭐 제도 개편 혹은 뭐 세제 개편 이런 것들의 방향성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5천에 가려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일치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시겠네요. 네, 뭐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의 이제 뭐 제도 이런 것들이 너무 최대 주주 위주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비정상에서 그 글로벌 스탠다드 혹은 평균 정도로 수렴하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지 이게 굉장히 지나치게 이제 반시장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채권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주주의 권리 강화라든지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또는 주주의 이익을 좀 더 증대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는
사실 기업의 자본 구조로 봐선 채권자의 이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채권 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채권 시장에서 회사 채권을 투자할 때 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원리금 지급 능력입니다. 만기에 이 등급에 맞춰서 미리 결정된 이자를 스케줄대로 지급할 수 있느냐인데, 사실 주주의 이익 강화가 그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또 주주의 이익이 강화되면 될수록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그룹이라든지 대기업 집단에 계열사들의 신용 등급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계열사들의 신용 등급을 평가함에 있어서 계열사 지원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에서 한 노치 정도,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은 AA 등급이다 그러면은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등급이 있는데, AA 제로인 기업체 같은 경우는 계열사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서 AA 플러스 등급을 준다든지, 마이너스 노치를 받는 기업체 같은 경우는 제로의 노치를 받는 이런 등급 상향 요인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주의 이익을 강화해서 계열사 지원 가능성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스탠드 얼론 레이팅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등급 하향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상당히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갑자기 하나 떠오르는데, 그동안 어떤 계열사가 특정 그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 잠재적으로 부실해졌을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레이팅을 좀 높게 받는 이 현상 혹은 현실이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저는 좀 해보고 싶어요. 되게 철학적인. 아니, 철학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뭐 재벌 구조, 사실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 맞습니다. 경제 철학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언급을 한 이유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단계에서 우리나라가 채택한 방법 자체가 그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제력 집중을 통해서 계열사들 다 챙기면서 어떤 그 대기업 선단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간다라는 건데, 물론 그게 이제 더 선진적인 방향으로 이행해야 된다라는데 이견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결국은 그 속도와 폭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슈가 되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뭐 상법 개정안 뭐 다 그런 것들이 결론만 놓고 보면은 선진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은 속도와 폭의 문제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계열사 지원 혹은 뭐 신용 보강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2025년도 한국 경제에서도 과거랑 똑같은 것들이 계속 벌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굉장히 세요. 이게 재벌 구조 자체를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저희가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런 액션들을 해왔던 것들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채권 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예를 들면은 등급을 진짜 페어하게 스탠드 얼론, 그러니까 그 개별 기업의 원리금 지급 능력만 판단해서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평정을 했을 때 등급은 당연히 하향 요인이 있거든요. 등급의 하향 요인이 있으면 어떤 자금 조달에 대한 자금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체들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확장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자금에 대한 어떤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그게 또 주주의 이익과 부합하느냐, 또 이런 부분도 챙겨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네, 뭐 저도 논쟁거리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채권 사이드에서 그런 거를 좀 우려하는 거는 저 이해는 충분히 돼요. 근데 사실 그 폭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자본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데파이낸싱도 하지만 캐피탈 마켓에서 조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의 역사는 이게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계열사가 이제 유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포인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느 수준에서 균형점을 찾아서 이렇게 뭐 개선해 나가느냐가 문제일 텐데 사실은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가 뭐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